품격 있는 아재, 아지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사방에서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한 분석 그리고 개인적 품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주목한 부분은 정치인이나 전문가들의 이 분석보다는 이 개인들의 평가, 소감입니다. SNS에서는 나름 필력을 인정받는 분들의 글이긴 한데요. 한 서너 분의 글 중에 제가 격하게 공감되는 부분만 발췌를 해서 한번 여러분과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공감이 가신다면 댓글로 의사표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우종학 서울대 교수의 글입니다. 이분은 낙선이 반가운 후보들 그리고 당선이 반가운 후보들에 대한 평가를 글로 적었습니다. 정당도 정당이지만 인물들의 교체가 이루어진 소식도 듣기 좋습니다. 박근혜 밑에서 총리하다가 대선 후보로 물망에 오르고 어쩌다 당대표가 된 황교안은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발언들을 쏟아내며 나라를 이끌 만한 리더가 아님을 드러냈습니다. 준비 안 된 정치인으로 딴 나라에서 살아온 듯한 그의 모습은 그가 공안검사 등을 거치며 살아온 삶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대선은커녕 정치인으로서의 생명은 끝이라고 봐야 할 듯합니다. 조국 전 장관과 비교되면서 무수한 이중잣대 논란을 일으킨 나경원 의원도 정치 신인 이수진 후보에게 무너졌습니다. 사람은 그 열매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자녀 의혹 등 무수히 고발된 사건들을 검찰은 이제는 제대로 수사해주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운 막말로 자신을 포장한 민경욱, 5.18 민주화 비난 등 수구싸움꾼 김진태 등도 낙선입니다. 조국 대리전처럼 조명됐던 주광덕도 낙선입니다. 박근혜가 누나라는 윤상현은 당선이 됐네요. 조국 사태 때 심각한 인권의식을 보였던 김도읍도 당선이 됐습니다. 반면 국회의원 하면 좋겠다 싶은 분들 소식도 반갑습니다. 고민정 후보도 당선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면 안 되지만 선하고 진정성이 느껴지는 선한 눈빛이라 국민에게 봉사하는 좋은 의원이 되겠다 싶었는데 앞으로 기대합니다. 이재정 의원은 심재철 원내대표를 눌렀네요. 일 잘하는 국회의원, 그런 평가가 앞으로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일 잘하는 박주민 의원도 가볍게 승리했습니다. 김두관도 박빙에 금배지를 달았네요. 경찰 출신 황운하도 국회 입성합니다. 이번에는 21대 국회의 과제에 대한 의견도 피력을 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소수정당 문제를 제대로 고민하고 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위성정당 같은 꼼수를 피할 수 있는 법안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당장 코로나19 사태를 넘는 경제, 사회 입법, 그리고 공수처 설치가 주요 의제로 떠오르겠네요.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을 위한 차분한 입법 주문합니다. 아울러 21대 국회는 언론개혁을 위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언론발 여론몰이는 그것이 수구건 보수건, 진보건 좌빨이건 먹히지 않는다는 교훈을 가지고 언론과 정치의 유착 관계를 깨고 언론을 제대로 바꾸어주기 바랍니다. 자기 목에 목걸이 걸기 어렵겠지만 민주당에 180석 몰아준 국민의 요구사항입니다. 반드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빠르고 효과적으로 한 발 한 발 진행해주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두일 차이나랩 대표의 글입니다. 이분은 조국 전 장관 사건을 대하는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서 글을 썼습니다. 민주당에게 아쉬운 점도 선거가 끝났으니 이제 두 가지만 이야기해야겠다. 첫째, 조국이 그렇게 검찰과 야당, 언론으로부터 난도질을 당하는데 먼 산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가슴으로는 너무 계산적으로 보여 정남이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총선을 준비하고 치르는 기간에도 역대급 지지율을 만들어내면서 국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니 민주당도 선거 전략에 편승해 갔지만 만약 지지율이 나오지 않았다면 분명 내부 총질을 하는 움직임도 있었을 것이다. 노무현도 언론에 의해 그렇게 난도질을 당해 지지율이 떨어지니 노무현 덕분에 국회의원 된 인간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유불리를 위해 총질했던 것을 나는 잊을 수 없다. 혹자는 그게 정치라고 하지만 나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정치가 싫다. 민주당 후보들이 조국 언급만 나오면 화들짝 놀라니 저쪽에서는 틈만 나면 조국으로 공격을 하고 그런 공격에 또 회피만 하니 국민들은 마치 조국은 잘못을 한 것처럼 여기는 이들이 지금도 많은 것이다. 하지만 조국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단지 검찰 개혁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며 그로 인해 가족 모두가 큰 피해를 입었다. 앞장서서 싸우고 희생한 사람을 챙기지 않으면 앞으로 누가 나서려고 하겠는가? 계산만으로 하는 정치는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없다. 나는 민주당이 진정성을 가지는 정치를 하면 좋겠다. 선거가 끝난 지금 조국에 대한 언급을 굳이 먼저 할 필요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기회가 있다면 지금까지 보여준 회피가 아니라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전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 이와 함께 공수처장 임명에 관련된 의견 그리고 기대 이하의 성적을 보여준 열린민주당에 대한 아쉬움도 피력했습니다. 현재 공수처장의 임명은 야당의 동의가 필요하다. 만약 미래한국당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해서 교섭단체를 만들어 제2의 위성야당을 만드는 꼼수를 발휘하면 당장 공수처장 후보 추천 단계에서부터 꼬이게 되는 것이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원내 교섭 의석을 가진 두 야당이 미친 척하고 윤석열의 꼬붕들을 공수처장으로 추천을 할 수도 있다. 그게 아니어도 홍준표, 김태호, 권성동 등이 미래통합당이 아닌 미래한국당으로 입당만 해도 교섭단체 완성이고 공수처장 임명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거대 여당이 되었으나 공수처 관련해서는 시작부터 운신의 폭이 좁다. 때문에 야당 중에서 우군도 필요하고 정의당은 우리가 충분히 보았듯이 그게 어려우니 나는 열린민주당이 그 역할을 해주기를 바랐다. 선거가 끝났으니 하는 말이다. 네, 다음은 박지훈 대북캐스트 대표의 글입니다. 개인적인 소견으로 다음 총선에서는 미통당을 사실상 완전히 소멸시켜버리고 이후 안정적인 정치 지형이 구축되었다는 전제 하에 지금의 민주당이 진보와 보수로 분할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본다. 어느 정치판에든 보수는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봐왔듯이 미통당은 정치적 보수가 아니라 군사 독재 시절에 유산에 기댄 수구 세력에 불과하다. 따라서 진정한 보수 세력은 민주당에서 나와야 한다. 이미 민주당은 진보 색채뿐만 아니라 보수 색채도 많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성향을 함께 가지고 있다. 민주당이 다음 총선에서 더욱 비대해진다면 유권자들은 민주당 독재에 대한 우려를 갖게 되기도 할 뿐더러 실제로 민주당이 고인물이 되어 썩어 들어갈 우려가 크다. 합리적 보수가 미통당에서 나오기를 바라는 것은 언감생심, 우물에서 숭늉찾기다. 스스로 수도 없이 보여줬듯이 자구, 자력갱생이 불가능한 세력이 미통당이다. 그래서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 진보민주당과 보수민주당으로 분할되어 지금 미통당이 점거하고 있는 보수의 자리를 점령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고 매우 머나먼 로드맵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가야만 하는 길이다. 미통당이 차지하고 있는 보수의 자리엔 진정한 보수가 자리 잡아야 한다. 꼭 이런 민주당 분할의 방식이 아니라도 이와 같은 접근의 장기적 비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야만 10년, 20년 후의 대한민국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나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자, 마지막으로 고일석 더 브리핑 기자의 글입니다. 우리끼리의 180석은 정말 이루고 싶었던 목표였습니다. 선거 막판에는 어쩌면 이러다가 진짜 개헌선까지 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그랬다면 이제 내 할 일 다 했다고 은퇴해서 잠적할 생각이었는데 원래 이루려던 목표를 이루는 데 그쳤으니 이제 다음 목표를 위해 다시 뛰어야겠습니다. 다음 목표는 대선 60% 득표입니다.